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바로 옆에서 신랑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못살게 구는 괴상한 귀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예전 조선시대의 강원도하고도 횡성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한 여인이 횡성으로 시집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다. 젊은 신혼부부가 곤히 자고 있는데 방문이 쓱 열리더니 키가 6척이 넘는 건장한 사나이가 들어섰다. 쏘스라치게 놀란 여인이 옆에서 자는 신랑을 깨우기도 전에 사나이는 덮쳐들었다. 너무나 뜻하지 않은 일이요. 또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여인은 속절없이 당하고야 말았다. 사나이가 욕심을 채우고 일어날 무렵에야 신랑이 눈을 떴다. 저런, 망할 놈이 있나? 눈이 뒤집힌 신랑이 소동을 일으켰으나 사나이는 벌써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나이에게 몸을 빼앗겼으니 집안이 냄비에 물 끓듯 소란해졌다. 더구나 신랑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당한 일이니 더욱 망측하였다. 집안이 망하려니까. 노인들은 혀를 찾고 신랑은 이를 갈았다. 더구나 여인은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그저 죽고 싶어 할 따름이었다. 다음 날 밤에도 키가 6척이 넘는 그 사나이가 또 나타났다. 옆에 누워있던 신랑은 그놈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목구멍에서는 고함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에 눌린 듯 팔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사나이는 유유히 그의 아내를 희롱하였고 신랑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서 이 망측한 꼴을 바라보고 있을 도리밖에 없었다. 날이 밝자 어제보다 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갑론을박 끝에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이 방문 밖에서 지키기로 하였다. 이 때려 죽일 놈 어디 또 나타나기만 해봐라. 박살을 내고 말 테니. 젊은이들은 손에 도끼며 몽둥이를 들고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사나이는 유유히 또 나타나서 지켜서 있는 사람들도 아랑곳 없이 여인을 탐하였다. 놈이 마법을 걸었는지 젊은이들은 넋을 잃은 듯 멀거니 서 있을 따름이었고 그 사나이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귀신의 짓이야. 사람이고서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동네 젊은이들은 기가 막힌 듯 삼삼오오 모여서는 서로 수군거렸다. 더구나 여인이 추행당할 때 참기 어려운 아픔을 당한다는 말로 미루어 더욱 귀신일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여인의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귀신이 하는 짓이라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였다. 그러나 사나이는 여전히 밤마다 나타났다. 이번에는 판수를 불러다 독경을 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효험이 없었다. 누가 있거나 말거나 거리낌 없이 귀신은 나타났다. 심지어는 대낮에도 나타나 여인을 추행하기 일쑤였다.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서로 쳐다보고 한숨만 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수가 생길 때까지 아들과 귀신이 며느리를 반씩 나누어 가질 수밖에. 하루는 여인의 오촌 당숙이 다니러 왔다. 이때도 귀신은 서슴지 않고 나타났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인의 당숙을 보자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귀신이 나타나서 여인과 교접하지 않고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귀신이 사돈 어른을 무서워하나 보다. 이런 줄 알았더라면 진작 사돈 어른께 집에 와서 계십사하고 부탁할 것을 그랬습니다. 식구들은 오래간만에 웃음을 찾았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을 10분 다행으로 여겼다. 아주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여인의 당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꽤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즉 그 귀신이 오거든 무명실을 꿰은 바늘을 귀신의 옷에 꽂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을 길게 풀어주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계략을 가르쳐주고 여인의 당숙은 잠시 몸을 피했다. 아니나 다를까 당숙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 귀신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나타나서는 여인의 몸을 탐하였다. 여인은 당숙이 가르쳐준 대로 실을 꿰은 바늘을 귀신의 옷자락에 꽂았다. 날이 밝자 여인의 당숙과 식구들은 줄줄이 풀어진 실을 따라갔다. 실은 집의 뒤쪽에 있는 장독대로 가더니 그 끝이 장독대 옆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이 땅속임이 틀림이 없다. 모두 덤벼들어 땅을 파니 나무 절국공이의 아래쪽 끝에 실이 메어져 있었다. 또 절국공이의 위에는 자그마한 보랏빛 구슬이 있었는데 그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니, 이 구슬이 그런 짓을 하였단 말인가? 아냐. 아마도 그 귀신이 이 구슬로 자기의 모양을 바꾸고 있는 것일 거야. 여인의 당숙은 구슬을 집더니 서슴지 않고 자기 소매 속에 넣어버렸다. 자기가 알아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 후로는 귀신이 다시는 여인을 괴롭히러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안심하였다. 어느 날 여인의 당숙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밤이 깊은데 웬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기에 나가 보았더니 키가 6척이 넘는 사나이가 섰다가 공손히 절을 하였다. 니시오? 여인의 당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어르신께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청이라? 이 밤중에 무슨 청이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장독대 옆에서 파낸 구슬을 돌려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당숙은 이 사나이가 그 귀신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그러나 담이 커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고 태연히 말했다. 대기 뉘신 줄은 모르겠으나 그렇게는 못하겠소이다. 소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못하겠소. 몇 번 실랑이 하다가 여인의 당숙은 대문을 요란스럽게 닫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밤은 깊어 하늘은 온통 별천지였다. 그런지 며칠 후에 귀신이 다시 찾아왔다. 무슨 일로 또 왔소? 예. 그 구슬을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못 주겠다니까요. 그 구슬을 돌려주십시오. 만약 돌려주시면 보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소이다. 당숙이 허락하지 않자 밤새워 애걸하다 갔는데 매일 밤 이러하기를 4, 5일 하더니 하루는 또 와서 말했다. 그 구슬이 나에게는 매우 기묘하지만 당신에게는 별로 기묘하지 않소이다. 내가 다른 구슬로 바꿔줘도 좋은데 이 구슬은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오. 우선 보여보시오. 귀신이 밖으로부터 흑색 구슬을 들여보내는데 크기는 역시 자색 구슬만 하였다. 당숙이 그것까지 함께 빼앗아서는 주지 않자 귀신이 밤새워 통곡하며 울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여인의 당숙이 늘 그 2개의 구슬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였지만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하였고 또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귀신에게 묻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아까운 일이었다. 그 후 여인의 당숙은 모임에 나갔다가 술에 크게 취하여 집으로 오던 중에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잠을 잔 일이 있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가지고 다니던 2개의 구슬이 다 없어졌다. 무척 후회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틀쯤 후에 당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집 마당에 괴짝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당숙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열어보니 안에 금괴가 가득 들어 있었다. 당숙이 그 금괴를 보고는 구슬을 그 귀신이 찾아간 것으로 생각했다. 당숙은 조카와 그 남편을 불러
그동안 벌어진 일을 말하고 괴짝 하나를 조카 부부에게 건넸다. 금괴가 든 괴짝을 받아든 젊은 부부는 이 일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 받아서 갈 수밖에. 소문으로는 그 금으로 전부 땅을 장만했다고 했다. 횡성읍 사람이 자기 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던 까닭에 이에 기록해 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